진짜 탈모 치료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예, 이런 약 어디 없나입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벌써 날씨가 좀 서늘해질 때. 네, 많이 추워졌어요. 예, 가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도 느끼는 변화는 최근 털갈이 하나라는 생각. 이 털 빠지는 거 봐. 비껴봐, 이승식의 털 봐, 털.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렇게 머리가 빠지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게 되는데, 특히 가을철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봄, 가을로 털갈이 하니 이런 소리를 예, 많이 예. 하시잖아요. 털갈이 하나 이놈 새끼야. 짐승 털갈이 해. 예, 그래서 진짜 가을 털갈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실 탈모라는 게 그 증상 자체가, 그리고 원인 자체가 단순히 하나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탈모가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저희들이 많이 들었던 확산성 탈모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정식 명칭으로는 휴지기 탈모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휴지기 탈모가 어떤 영양 성분의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모발에 탈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기 탈모일 때 대표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내가 다이어트를 했을 때라던가 아니면은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영양 불균형 상태가 생긴다거나 이럴 때 생길 수 있는 탈모 증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성 호르몬이 관여하는 탈모예요. 안드로겐성 탈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안드로겐성 탈모는 뭐 남성형, 여성형으로 나누기도 하고, 대부분의 치료제가 이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그러한 치료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출산을 하고 나면 예,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사실이냐?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은 모발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임신 상태일 때 여성분들이 더 모발이 잘 자라요. 그리고 이제 모발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성장기, 뭐 생장기 이렇게 부르는 자라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휴지기를 통해 가지고 모발이 살짝 빠지면서 이렇게 탈모가 일어나고 다시 새로 자라나고, 이러한 기간이 반복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자라는 생장기, 성장기 기간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길어져요, 굉장히. 그래서 이미 빠져야 되는 머리카락인데 빠지지 않고 계속 자라는 거죠. 그래서 모발이 훨씬 더 풍성해지다가 아이를 출산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이제 여성 호르몬이 정상 레벨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원래 높아졌던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뚝 떨어지게 되면서, 원래는 휴지기 상태로 넘어갔어야 되는 모발들이 성장기를 막 이렇게 계속 버티고 있었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휴지기 상태로 단체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그 퍼센테이지만큼 항상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정상 어떤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임산부가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는 여태까지 안 빠지고 버티던 머리카락이 그 이후에 한꺼번에 그동안 못 빠진 게 한 번에 빠지는 거예요. 우수수 빠지면서 그렇죠. 훨씬 더 탈모 증상이 좀 더 있어 보이는 네, 형태로. 그래서 어머, 이거 나 이러다 대머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빠지는 양이 엄청나게 많게 느껴지는 건데, 그거는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면 다시 사이클이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원래 빠져야 됐던 머리였기 때문에 그 모발이 이제 탈락이 되고 새로 이렇게 발모가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근데 약국 시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약품을 포함한 제품들이 네. 탈모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제 미녹시딜 제제가 있죠. 그래서 액상 형태로 뭐 모발에 바르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혈압약으로 개발이 되다가 탈모의 어떤 치료 효과를 보여가지고 우리가 탈모 치료제로 쓰고 있는 약인데, 그게 뭐 3%, 5%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를 달리해서 남성, 여성용으로 많이 쓰이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여성은 3%짜리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가 그 제품을, 미녹시딜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이제 나서는 안 될 곳에 털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네, 여잔데 막 수염이 좀 난다거나 막 이렇게 예, 눈썹 털이 길어진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용량 대비해서 훨씬 더 심해져요. 그래서 특히 4%에서 한 9% 정도까지가 되게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또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고, 남성에 비해서. 그래서 여자들은 보통 3% 미만으로 미녹시딜을 적용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품이 거의 다 2%, 3%로 나와 있고 남자는 5%로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먹는 제품들 많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머리를 자라게 하는 형태인 건가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약용 효모 제품이죠. 약용 효모 제품이라서 굉장히 많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제품들이 약국에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휴지기 탈모, 그러니까 확산성 탈모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는 영양 성분이 많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 생기는 탈모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탈모라는 게 단순히 남성 호르몬 때문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영양 성분의 불균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모근의 어떤 씨앗세포가 되는 자라나야 되는 그런 세포에 영양이나 그 다음에 산소나 이런 게 다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을 때 다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공급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도 충분히 영양 성분을 공급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지만 발모를 한다라는 근거는 사실 좀 미약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나게 하는 거는 좀 미약하고 지금 나고 있는 모발을 좀 더 강하게 굵게 나게 하는 효과는 확실히 입증이 많이 돼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해외 직구 같은 거 굉장히 사실 위험하잖아요. 굉장히 좀 저도 불안불안한 게 이제 외국에서 더 좀 효능이 좋고 더 세다라고 소문이 나서 굉장히 농도가 높은 미녹시딜 제제를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성분이 불분명한 제품들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럴 때 굉장히 안타깝고 불안하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을 때 나오는 부작용을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에 허가받은 곳에서 구매를 하시고 상담을 꼭 통해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제품들이 있어요. 먹는 약, 바르는 약. 근데 실제로 그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약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여성들이 써야만 하는 바르는 제제들도 따로 있고, 먹는 것도 이러이러한 상황에는 훨씬 더 이 제품이 맞는다라는 다양한 제품이 있으니까 그 광고에 현혹돼서 한 제품만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고 오지 마시고 반드시 자기의 원래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히든 메뉴가 궁금하시면 약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진짜 탈모 치료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예, 이런 약 어디 없나 해선 앞으로도 다양한 제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했던 문제들을 이제 약사님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